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 아들 문준용 코로나 피해 예술가 지원금 1,400만원 수령. 뉴시스 문준용 코로나 피해 예술 지원금 수령에 작가 수익금 아니다. 연합뉴스 야권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은 문준용 맹폭. 진보의 부도덕. 뉴시스 단독 문준용 전시회 올해 강행할 필요 없었다. 헤럴드 경제 문준용 씨와 관련된 기사로 도배된 포탈 뉴스 페이지입니다. 문준용 씨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예술가 지원 대상에 선정돼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자격 요건도 충분했으며 절차와 과정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언론은 왜 또 이 난리가 난 걸까요? 마치 무슨 특혜를 받아 받지 못할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양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대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비판을 할 때는 정작 아무 말도 못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곳에는 단체로 비판하며 언론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작 다뤄야 할 기사는 문준용 씨의 지원금 1,400만 원이 아니라 전복민 국힘당 의원의 914억 원의 부당이익이죠. 그것도 아빠 찬스를 사용해 연매출 100만 원짜리 회사가 3년 만에 수천억 원대 회사가 된 기적의 부당 거래를 다뤄야 맞는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문준용 씨는 아티스트이자 생활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기의 재능으로 먹고 사는 예술인인 거죠. 그가 아마도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굳이 1,4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나경원 아들 김현조 씨나 금태섭 아들 또는 전복민 의원처럼 말이죠. 법적으로 지원된 1,400만 원의 지원금, 그것도 블라인드 심사 절차를 통해 선정됐고 이미 날짜까지 잡힌 전시에 관련 업체와 참여 인력만 수십 명에 달하는 전시회였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상황에서 전시를 강행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만약 전시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함께 진행 중이던 업체와 인력들의 손실도 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방역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전시회가 진행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 특혜 지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준용 씨는 21일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예술산업 전반의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준용 씨는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성을 심사해 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부 소액은 작가 인건비로 집행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준용 씨는 지난 4월에 계획했던 전시 3건이 취소돼 손해가 크다며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시각예술 분야 지원금은 총 6억 561만 원으로 모두 46명에게 지급됐는데요. 최저 지원금은 600만 원, 최고액은 준용 씨 등이 받은 1,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힘당은 아버지 없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생각해서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느냐, 염치가 실종됐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정상이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준용 씨는 지원금을 받아 지난 17일 서울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막했습니다. 해당 갤러리의 운영자가 문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점과 함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준용 씨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요. 준용 씨는 전시회를 개최한 이유를 두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고 그거라도 해야 하니 피눈물을 흘리며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는 것이다라며 이 시국에 전시회를 하지 말라는 건 예술가들 모두 집에만 있으라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회와 관련해 여기저기 계약해놓고 취소할 수가 없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바로 문 닫을 각오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죠? 혹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자 또 대통령 아들의 특혜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걸까요? 하지만 설명드린 대로 특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청렴함과 인간미가 더 돋보이게 된 거죠. 이 하나마나한 논란 더 길게 끌고 가지 맙시다. 누가 더 손해겠습니까? 언론들도 나경원 아들 출산 소견서와 전복민 의원 914억 부당이익을 좀 더 취재해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균형 잃은 이런 언론을 봐야 합니까? 최소한의 기자로서의 사명감쯤은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들이 조류와 다른 게 뭐겠습니까?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항상 아깝다고 생각하게 만든 이분, 국힘당 흥신소 소장이자 모든 문제 연구소 소장 곽상도 의원, 그가 또 뻘짓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항상 아니면 말고식 폭로로 저희들의 조롱과 비난을 듣는 그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 본업을 개시했습니다. 역시 흥신소 소장답습니다. 곽상도 국힘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의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과정에서 진료 청탁,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군은 지난 5월 중순 경호원과 함께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5월 중순경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며 진료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곽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더니 오류광을경 VIP가 다녀간 적이 있고 경호원은 단출했으며 남들처럼 소아과 벤치에서 대기한 후 진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곽 의원은 서구는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업 도중 귀국한 것인지 확인했더니 4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코로나19로 휴교한 사실이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다며 대통령 외손자가 초고속 황제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어떤 청탁 경위로 황제진료를 받은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곽 의원이 주장한 특혜 진료는 조사해 봐야겠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곽 의원이 또 불법적으로 개인 신상을 털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대통령의 외손자가 언제 입국을 했는지, 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죠. 제보라고 애둘러 말하며 국제학교 홈페이지에서 휴교 날짜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를 이런 식으로 다뤄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범죄 행위인 겁니다. 그냥 또 넘어가서는 안 될 듯합니다. 제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못하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